어제 혁명 21 동지들이 50억 클럽, 대장동 수사 등을 요구하며 서초동 대검 건너편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어젯밤 늦게 50억 클럽에 대해서 박영수 딸 부분을 수사한다고, 지금 재수사한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수사하지 않다가 이제야 새삼스럽게 박영수 특검의 딸이 대장동에서 특별 분양받았다 하는 부분을 수사하고요. 또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50억을 빌렸다가 2달 뒤에 되돌려 줬다고 주장하는데 거기에 이자 내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한다. 그래서 언론들은 이 문제가 50억 클럽에 대한 이 검찰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거다라는 전망이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물론 이 문제에 대한 저의 입장은 그냥 50억 클럽을 수사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50억 클럽의 본질, 50억씩 받았느냐라는 부분, 그 부분은 넘어가고 이제 그 외의 부분을 수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 아파트를 하나 특별 분양받았냐, 또 50억을 빌렸다가 돌려줬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박영수, 최재경, 김수남, 권순일, 곽상도 그리고 홍성근 등이 50억 클럽 멤버다라고 하는 김만배의 말이 그냥 헛말이다라고 지금 하고, 그 외에 50억 클럽 관계자들에게 뭐 별도의 특혜가 주어졌는지 그걸 조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영수가 50억을 받았는지 최재경이 50억을 받았는지 하는 김만배의 말에 대해서 그 자금 흐름을 조사해서 수사를 해야지, 그러지 않고 거기에 박영수 딸이 대장동 판교 퍼스트힐 프루지오 84평방미터 아파트를 비정상적으로 분양받았느냐, 그걸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천대유가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분양, 즉 미분양이 되면 공모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박영수 딸 등 2명에게 아파트를 분양해줬다. 그 부분을 수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이미 작년 9월에 화천대유 대표와 박영수 딸 그리고 같은 경위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일반인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이걸 넘겨받아 가지고 다시 조사하고, 또 머니투데이 김만배가 거기 법조팀장이었는데 부국장까지 갔죠. 거기에 회장인 사람이 김만배로부터 2019년 10월 지금 50억을 빌렸다가 2달 뒤 갚았다. 이 갚았다는 것도 그냥 그들끼리의 말일 뿐이죠. 자, 그런데 대장동의 이 녹음 파일에는 김만배가 법조계 인사 6명에게 50억씩 제공을 한 정황이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화천대유의 이 아파트 시행 수익을 가지고 박영수, 권순일, 김수남, 곽상도, 최재경 그리고 홍성근 등에게 돈을 건넨 정황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계 인사가 5이고 그 다음에 언론사 회장에서 6명이죠. 그래서 이제 언론들은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재개되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별로 보진 않고, 지금 수사를 아예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냥 50억이 아니라 그 50억에 거론된 사람들의 그냥 특혜 관계, 부가적 특혜 관계를 조사하는 선에서 끝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50억 클럽 곽상도에 징역 15년 구형됐다고 이제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진짜 웃기는 거는 곽상도에게는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 구형하고 지금 벌금 50억, 추징금 25억 5천만 원을 이렇게 했는데, 뇌물을 준 김만배에 대해서는 뇌물 공여 특가법상 횡령을 적용했다면서 징역 5년을 했어요. 일부 언론에는 횡령죄만 있고 공여가 없는데 또 일부 언론에는 뇌물 공여가 있어요. 뇌물도 특가법상 1억 이상 되면 뇌물 공여한 사람도 징역 10년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김만배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느냐. 징역 5년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가이드라인에 딱 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뇌물 공여가 대체적으로 지금 양형 기준이 액수에 따라 4개 구간을 가지고 지금 법원이 권고 형량을 하고 있대요. 거기에 보면 3천만 원 미만 3천에서 5천, 5천에서 1억, 1억 이상인데
그러면 1억을 줬든 1,000억을 줬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뇌물 공여는 지금 이 뇌물수수죄 같은 경우에는 액수에 따라서 또 6개 구간을 해가지고 5억 이상일 때는 최고 11년 이상 무기징역으로 했는데, 자, 이것도 지금 5억 이상이면 뭐 5억이나 5천억이나 똑같은 거예요. 뇌물수수죄. 그래서 이 뇌물공여죄는 이런 가중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고액 구간을 신설해봤자 5년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뇌물은 이 횡령을 통해서 그렇게 저질러지지 않습니까? 합법적인 돈을 뇌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횡령과 뇌물 공여는 같이 가는데 그 속에서 김만배한테 5년을 구형을 했는데, 5년을 구형하면 실제로 나중에 선고 횡령이 집행유예가 딱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라. 그래서 사실상 이 김만배가 뇌물 공여에서는 크게 처벌받지 않고 끝나는 그런 형태가 지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뇌물 부분도 처리를 해야지. 김만배가 지금 50억 클럽만 해도 뇌물을 준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6명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성남시 관계자, 이재명 측근, 우리가 대체로 지금 아는 사람, 성남시 의회도 있고요, 10여 명이 훨씬 넘잖아요. 자, 그러면 전부 나오게 되면 수십 명이 될 수도 있는데, 김만배가 뇌물을 준 사람이 정치인들한테는 안 죽겠어요?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정리하지 않고 한 명을 먼저 재판을 가버려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김만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전부 집유 이렇게 갑니까? 이런 것들도 또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검찰은 최근에 분양 독점을 한 그 화천대유 땅판 돈 외에 시행에서도 3,130억의 추가 수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얻도록 몰아준 것이 이재명의 배임 소지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화천대유 같은 경우에 택지 매각에서 4,041억을 벌었고, 그리고 분양에서 벌은 돈이 4,531억이 돼요. 그래서 이자들이 합치면 8,500억 이상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 김만배하고 알 수 없는 그분 등에게 간 것이 다 합치면 1,000억이 돼 보이는데, 이 지금 행방이 묘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욱이나 그 외에 정영학이나 또 조우영 등이 가져간 거는 2,000억이 안 된다.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냐? 그렇잖아요. 8,500억을 수익이에요. 순수익이. 최소한 보수적으로 잡았다. 이 전문가 분석을 거친 겁니다. 8,500억이 최소 수익인데, 그러면 거기서 실제로 받아간 사람들의 합계는 김만배 빼고 2,000억 정도예요. 그러면 나머지 그 6,500억 수익은 김만배와 그분 지분 플러스 돈을 댄 사람들이 받아간 거, 그리고 50억 클럽 등 이렇게 다 합치고 나면 남은 돈은 또 어디 갔냐. 그래서 지금 이 화천대유가 정말 미스터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의 행방을 추적하기 전에 검찰이 그 50억 클럽에 50억도 아니고 그 아파트 분양받은 거 조사한다고 50억 클럽 수사 들어갔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카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카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